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2일 금요일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자, 결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기업 실적 증가 등이 지속되면서 선방 중이다. 그렇죠? 네, 미국은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으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다 물리치고 어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다우에서 IBM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우는 빠졌지만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제는 한국과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기업 실적에 대한 하락 전망이 일격을 가한 듯합니다. 한국은.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한국도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 미국처럼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에도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그리고 다음 4분기 내년에 대해서 기업 실적을 하향 조정을 소폭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 비상관관계 디커플링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서로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어제 NFT, 원전, 게임, 엔터, 드라마 제작 등이 지속 시장을 리딩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연말에 이들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것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오를 때마다 이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이들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를 때마다 30%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위 업종들은 11월 중순까지 보유를 추천합니다. 그렇죠. 제가 위에서 말한 NFT, 원전, 게임, 엔터, 드라마 제작들은 11월 중순까지 11월 중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익 실현 차원 그리고 시각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들이 시장을 리딩할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Y잠도 보입니다. 다만 70% 정도는 남겨놓으셔야죠. 자, 새로운 네임 메이커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또 바라봐야죠. 여러분들이 NFT나 원전이나 게임이나 엔터나 드라마 제작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그들에게 싫지 못했다면 새로운 네임 메이커가 연말 그리고 내년 초를 리딩할 새로운 네임 메이커가 올지도 모릅니다. 집중하시고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튀어 올라오는지 그 연속성, 파괴력 등에 대해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29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 내에서 6%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나 그리고 저희 블로그 친구들에게 엔비디아와 인텔을 추천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잘 가고 있는데 인텔이 한 방 얻어맞았네요. 하지만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에서 뭔가 하나를 살려내야 됩니다. 일본과 한국과 대만에 치우쳐 있는 이 서프라이 체인 이 구조를 바꿔야 되죠. 이런 면에서 인텔은 장기 투자로 괜찮습니다. 좀 무겁기는 하지만 지금 $50 정도인데 $100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빠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위옥이 드디어 IPO를 실패 2년 만에 다시 상장을 했네요. 네, 티커명은 위로 했습니다. 상장이죠. 네. 자, 다음은 JP 모건이 비트코인 상승 원인을 인플레이션 심화라고 말을 했죠. 인플레이션의 어떤 대안으로 해치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부스트샷이 코로나 예방 효능의 95.6%를 더 가지고 있다. 네, 화이자는 장사꾼이죠. 제가 봐서는 장사꾼입니다. 뭔가 더 팔아먹는 거죠.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이 부스트샷이 굉장히 얘들에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조예는 없지만 반드시 백신은 맞아야 합니다. 그건 예의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확률이나 또 죽을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건 맞아야죠. 그건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부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부스터샷이 코로나 예방 효능에 이렇게 더 숫자가 좋게 나온다. 이것은 아마 화이자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앱스토어 서비스가 스스로 인하 조치를 시행했죠. 지금 30% 있는 것 같은데 15%로 인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폴더블 폰 서피스 듀오 2를 출시했습니다.
얼마 팔리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폴더폰에 뛰어든 거죠. 삼성에게 전부 의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프랑스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 지급을 합의를 했다. 네, 좋은 소식이죠. 우리 한국 쿠팡 이야기도 나오네요. 쿠팡이 두 번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2,938억 원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한번 볼까요? 네, 3.2% 올랐습니다. 893.70달러. 꾸준히 가고 있죠. 어제 우리 2차전지 양극재가 아주 박살이 났는데 오늘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양극재는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양극재가 꺾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스크래치가 나면 단기적으로 스크래치가 나면은 좀 꺾여요. 조정이 와요. 제가 봐서는 20%에서 30%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이는데 급하게 줄이지 마시고 오늘 반등해서 올라오면 10% 정도, 또 반등은 10% 정도에서 양극재, 에코프로비엔과 LNF는 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죠. 네, 149.52달러, 150달러가 거의 눈앞에 없는 거죠. 아주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넷플릭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48%로 아주 크게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단기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넷플릭스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존버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관련 기업들, 네, OTT 업체들, 다음에 드라마 제작, 게임 컨텐츠 업체들인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보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1.70%에 끝났죠. 네,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전일 1.68% 정도 끝났는데, 네, 30년짜리는 2.15%입니다. 네, 소폭 올랐습니다. 2년짜리 한번 볼까요? 2년짜리는 0.45%. 네, 계속 2년, 5년짜리도 1.24%. 그래서 2년, 5년, 10년, 30년 물이 금리가 소폭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절대금리는 너무 낮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급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인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왜 미국과 한국 시장은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 그렇죠? 최근에 일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 좋은데, 나름 좋은데, 한국 시장에서 한국 주식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일단 한번 원인을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코스피 상장사 실적이 분기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왔지만 3분기를 고점으로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전망까지도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내리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네, 이런 모습들이 미리 예견을 하는 게 아닌가. 겁을 먹은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리더인 관계로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가력과 원가 협상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재 가격이 중간재 가공하는 것이 높은데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은 미국 기업들만큼 파워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기업 실적들이 서프라이징이 나는데 우리는 살짝 깎일 것 같다. 그리고 그게 4분기 내년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있다. 이런 우려감이 두 나라의 주가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하향 조정폭도 더 크죠.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31.9819억으로 1개월 전 대비 2.46%를 깎았습니다. 내려온 거죠. 그렇죠? 3분기가 58.6천억, 58조 6,449억.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낮은 53조 621억. 네, 과연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까부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를 보고 또 하이닉스를 보고 살짝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혹시 이런 기업 실적이 미국과 좀 다르게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우려감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를 파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자, 두 번째 시장 인사이트는 쏠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네, 극심한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 섹터별 차별화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제가 왜 미국과 우리가 디커플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전망 차이일 수가 있다 이거고 두 번째는 왜 한국 시장이 이렇게 쏠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불확성이 있는 지수 자체보다 가시적 호재가 있는 테마를 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개인들이 한국 증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수출 호재가 이어지면서 3분기 실적은 긍정론의 무기가 실렸지만 원가 부담이 작용하면서 다음 분기부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뭔가 쏠림, 좋은 것들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쏠림의 가장 근본적인 게 이렇게 공급 차질도 없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데 특별히 제약을 받는 것도 없고 또한 위 코로나가 됐을 때 효율적인 거, 성장력이 있는 거,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종목 쏠림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엔터, 다음에 드라마 제작, 게임,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사람들의 시각과 이 논리적 체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증시는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되면서 순환매를 지속하고 악재를 온전히 반영하고 나서도 주도주가 악재를 온전히 반영하고 나서야 주도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이 실적이 안 좋다면 이 중에서 또 실적이 좋은 레인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컨티뉴어스, 네, 이러한 연속성만 나타난다면 그들이 저희들이 연말에 찾고자 하는 그 레인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하시고 기업 실적을 분석하는데 3분기 말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4분기는 어떻게 될까? 내년 전망은 어떻게 시계를 길게 보셔야 합니다. 자, 어제 2차 전지가 속된 편으로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 시장을 보는 시각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갈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게 제 의견이죠. 네. 한국 2차 전지가 고평가를 받는 이유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 중국은 자동차 회사와 소재 산업이 갑과 을의 관계죠. 이게 자동차가 갑이고 소재 산업이 을인데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은 반대예요. 한국은 자동차가 을이고 소재가 갑이에요. 소재가 부족하고 글로벌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 기업은 시장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네, 미국이 못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면들이 중국으로 시장을 한정하는 이러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국 내에서 갇혀 있으면 밸류에이션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LFP 등 향후 전고체 등 신기술 싸움에 불리할 것이다. LFP 쪽으로 가면은 전고체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 전고체는 장기적이고 불이 안 나고 오래가고 노홍레인지로 가는 건데 LFP가 불리합니다. 삼원계가 유리하죠. 그래서 중국 기업의 LFP에 대한 그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보다는 한국 쪽이 훨씬 더 많이 주는 면이 있죠. 네 번째는 구조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과점하면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다섯 번째로는 한국도 LFP 배터리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LFP는 삼원계를 쉽게 만들지 몰라요. 못해요. CATL은 LFP와 삼원계를 양쪽 다 할 수 있지만 LFP를 더 잘합니다. 삼원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만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양수 겸장을 보더라도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원계를 바탕으로 한 LFP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한국 기업이란 거죠. 이런 면에서 중국보다도 우리가 가치를 더 많이 주는 이유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단기 시각이죠. 네, 이제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고평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면 울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리딩 주식이 스크래치가 나면 어떤 이유든 스크래치가 한번 나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본 제 경험상 따라서 단기적으로 스크래치가 날 확률이 있다. 근데 그게 양극재에 주로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과 LNF 이 두 종목이 많이 얻어 터졌는데 일단 양극재 중심으로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하면은 차근히 한 30% 정도는 덜어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살짝 스크래치가 나면 단기적으로 꺾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저는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안은 수소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차의 핵심은 자동차가 아니라 연료전지입니다. 그렇죠? 수소 연료전지는 확실하게 미래를 먹여 살릴 다양성으로 나갈 수 자동차, 배, 드론 이런 쪽으로 뭐 배, 기차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도요다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일단 자동차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실용화를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가지고 스프레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2차 전지가 꺾인다면, 살짝 꺾인다면 수소차, 그중에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치 않을까. 제가 이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차에서 무엇을 사야 하나? 그렇죠? 상하프론테크, 그렇죠? 효성 첨단 소재, 일진 하이솔루스, 그 다음에 이제 비나텍, 네,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사볼 만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이 그림, 피카소 그림보다 더 멋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저희 카페 회원들과 저희 블로그 친구들은 아주 뭐 이미 이제 수첩에 다 가지고 있고 책상에 붙여놓는데, 그렇습니다. 수소차의 다양한 밸류 체인을 그려놓은 거죠. 이게 한병화 의원이, 유진 투자증권 한병화 의원이 그린, 그래서 제가 따왔는데, 한병화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소 저장 장치가 중요하고,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이 세 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쪽 전장 부품, 운전 장치는 저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상하 프론텍, 분리막을 만든 상하 프론텍, 가스켓을 만든 동화 하선, MEA를 만드는 비나텍, 그렇죠? 그 다음에 고압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 탄소섬유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수소 인프라 충전소를 만들어야 될 현대제철과 EM코리아, NK 이런 회사들이 있죠. 효성중공업도 빠졌네요. 그런 회사들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어제 시장에 또 우리에게 확 각인이 된 것은 NFT 수혜주죠, 그렇죠? NFT. 네, 이게 정말 뭐냐.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고유한 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서 남과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게 이 NFT 기술인데, 남펀저블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관련주들은 일단 세 종목 정도를 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그렇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위메이드는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게임 미르포가 대박을 치면서 여기에 관련된 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화 기술에서 이 기술로 가지고 NFT로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NFT 마켓을 출시를 위해서 이게 스포츠 쪽으로 얘들은 스포츠 쪽이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딱 잡고 있는데 NFT 하기엔 스포츠들이 좋습니다. 다양한 굿즈들도 많고 스타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같은 것들은 우리 서울 옥션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갤럭시아 모니터리, 서울 옥션 이 정도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ETF는 조정을 받았죠. 네, 이틀간 오른 거에 대한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가격 조정이 좀 심하고 둔탁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살짝 조정을 받을 확률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조정은 깊지는 않게 보입니다. 또 가게 보이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로 어제 시장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거 2차 전지 박살난 거. 원전주가 이제 어제 대안으로 떠오르죠.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그 전기를 어디서 쓸 거냐. 이런 또 근본적인 아주 캐캐 묵은 논쟁이 다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원전이 대안이다. 위험합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생각들 많이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 단기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적절하게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 수익률에 오면은 버리셔야 합니다.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NFT가 이제 떴고요. CJ ENM이 이제 SM 엔터를 약 5천억 정도 수준으로 경영국까지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는데 CJ ENM은 사면 괜찮습니다. SM 정도 사면은 CJ ENM은 양수 겸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SM은 지속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졌지만 하이브도 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관심 종목이 넣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저는 분할 이익 실현 추천합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도 5, 6월인가 아마 원전주가 돌았는데 여기에 권력은 늪에 빠져가지고 3개월을 고생하시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순환주들은 한번 걸리면 머리가 아픕니다. 대표적인 게 두산중공업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어제 이제 우주는 반 성공, 반 실패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음에 게임 엔터 드라마 제작은 당분간 지속 보유인데 향후에 올라올 때마다 3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70%로 지속 존버해라. 그렇죠? 30%를 파셔야 70%를 가지고 존버가 가능하십니다. 그런 의미의 분할 매도 전략입니다. NFT는 지속 보유하기를 바랍니다. 네, 2차 전지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양극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음극재와 그 다음에 동박 그리고 분리막 네, 이런 것들은 다음 전액 같은 것들은 좀 중립적인데 음극재는 확실히 피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도 음극재가 필요합니다. 얘들은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들의 양극재 대신 음극재에 실리콘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주전자들은 나쁘지가 않는 거죠. 다음에 전액은 첨보 같은 것들은 고평가로 본 거죠. 살짝 조정이 오는 것 같은데 한 20% 정도는 오면 덜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SKC하고 일진 머티리얼스, 네, 두산 솔루션 뭐 이런 애들은 이 동박 같은 기업들도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올라올 때마다 20%는 덜어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위 코로나주죠. 네, 11월 초면은 이제 위 코로나로 정부 정책이 확실히 가는데 여러 종목이 있지만 의류가 최고입니다. 날씨 춥습니다. 그리고 수혜주죠. 그래서 의류주 중심으로 위 코로나를 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제 시각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에 주가가 빠지면 주말 내내 괴롭고 슬프죠. 그리고 머릿속에 주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씁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주식이 깔끔하게 올라지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주말을 즐기고 가족과 또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맛있는 거 먹고 따스한 가을 햇살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반등할 거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멋지고 눈물 날 정도로 코스모스처럼 예쁜 주말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